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창업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도대체 마무리를 할 거냐, 그런 우려를 하실 텐데, 어쨌든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고 있고, 무자본 창업에 기름을 붓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5년 넘게 약 2천여 명을 맨투맨으로 코칭하고 1000개 가까운 무자본 창업 컨텐츠를 온라인상에 무료로 풀어놓고 있고, 또 유료 컨텐츠도 이에 만만치 않게 제작해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집필한 창업책들은 각 서점에서 다 창업 분야 1위를 다 찍었었고요. 현재도 계속 스테디하게 팔리고 있고, 또 세일즈 창업과 관련된 책이 곧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제 지분 참여로 만들어진 회사는 한 30개 정도, 작은 회사지만 그렇게 됩니다. 저는 글 쓰고 책 쓰고 영상 찍고 팟캐스트로 막 세상에 컨텐츠를 뿌려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무자본으로 창업하고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더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서 또 책도 쓰고 있고, 그것으로 또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좀 이상하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꼭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혼란이 오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3살 아들과 함께 막 뛰어놀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깔깔거리면서 뛰어노는 건데요. 그 과정 중에서 저는 굉장히 컨텐츠 제작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저와 아들은 두 손을 활짝 옆으로 펴고 막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습니다. 아들은 막 즐거움에 차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뛰어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도 계속 뛰고 싶고 좋아하는 게 너무나 눈에 빤히 보입니다. 아들이 지금 스스로 문장을 상세하게 말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은 달리는 것에 흠뻑 빠져 있고 좋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런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아, 아들은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달리기 선수가 되렴. 너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단다. 이 말은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걸로 창업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 잘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혹은 너무 만만하게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혼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또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는 말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럼 이때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막 그 사람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때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간혹 당신을 괴롭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느끼시나요? 혹은 그렇게 느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맨날 나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다른 이성과 바람을 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까요? 혹은 그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조차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느껴야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고 진짜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쉽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좋아하는 사이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망을 줄 수 있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완전 제각각인 거죠. 1부터 10까지 사랑의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1만 돼도 어떤 사람은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0이 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언어로서 한계를 지어버리면 분명 의미 전달에 혼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달리다가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들은 막 울먹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윤재야, 아프지? 이제 천천히 걸을까? 아들은 아프다고 말하지만은 일어나서 다시 뜁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좋아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달리기 선수를 하라던가 달리기로 돈을 벌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은 혼자 달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빠랑 달리면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죠. 근데 과연 경쟁하면서 달리더라도 아들은 즐겁게 달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좋아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 혼자 달리면서 즐거울 때랑은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피지컬이 어마어마하게 우월한 다른 경쟁자를 만났을 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달리기를 즐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즐길 수도 있고 안 즐길 수도 있죠. 그 상황에 놓여봐야지만 합니다. 설령 경쟁자들로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뛰어넘더라도 편파적인 판정을 받는다던가 불리한 연습 환경에 놓인다던가 그런 순간에도 달리기를 과연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말이죠. 자, 우리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즐긴다 이 의미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버는 것까지 결합되면은 더더욱 더 혼란을 겪게 되는 거고요.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좋으면 좋은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즐거우면 즐긴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화에서 봤거나 소설에서 봤거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일 확률이 높죠. 혹은 내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과연 내가 현실에서 겪는 것들과 과연 일치할까요? 당연히 다를 겁니다. 머리로 떠올렸을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이 오지 않죠. 막 보고 싶죠. 막 사귀고 싶습니다. 손잡고 싶고 고백하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싶죠. 자, 그런데 막상 연애해보고 혹은 같이 살아봤는데 생각과 달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자, 그런데 이런 연애를 하면서 연애의 감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다루고 사랑에 대해서 성숙한 사랑을 배워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 번의 상처로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창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일단 무자본 창업해봐야 됩니다. 대출이랑 투자받지 않고 자력으로 세일즈 능력을 키워가면서 무자본 창업을 하면은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너가 좋아한다고 했던 게 다 착각이야 라고 말해주는 증거와 현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야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긴다를 배우게 됩니다. 무자본으로 창업을 시도해보는 이유는 머릿속으로만 좋아한다라고 착각했던 것들을 현실의 벽에 부딪혀보면서 깨지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창업을 해봐야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자본 창업을 해봐야 안전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히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하지 못합니다. 보통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걸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중간에 많이들 포기하시는 거죠. 혹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좋아한다라고 착각했는데 막상 창업을 해보니 잘 맞아서 그 창업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죠.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 아니랍니다. 도전해보고 사귀어봐야 진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업을 해봐야 내가 그 아이템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을 아마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버터플라이에서는 좋아하는 것을 발견해서 창업하자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며 또 글을 써라 하고 마음과 대화를 해보라고 말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최소한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객관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죠.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버터플라이에서 드리는 미션을 통해서 여러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만나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저희가 적도록 하고 미션을 주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을 시작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그런 최소한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서 실제로 도전해보는 명분이 됩니다. 또 그렇게 시도해보다가 조금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한 번 더 밀어붙여보는 그런 힘이 되고요.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한 번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을 들이고 이 정도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의 생각을 적어서 해본 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하는 그런 명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그냥 시작했으면은 쉽게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기 전에 그만뒀을 것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점이 되는 단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적어보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시도해보면서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까지 언급을 하면은 더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아들과 놀면서 허리도 좀 다치고 목도 아프고 얼굴에 상처도 나고 눈에 막 피도 고였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전혀 화가 나지도 않았고 짜증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만 났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깔깔거리고 더 놀았죠. 아들과 노는 게 좋아서 저는 그 순간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제 라이프 스타일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와 책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 라이프를 더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들과 그렇게 신나게 놀고 푹 빠져서 집중해서 놀다 보니까 그 순간에도 제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내기 위한 영감을 아들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있고 그 순간에 창의적 발상이 확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직관을 활용하는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즐거운 것,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또 빨리 아들과 또 놀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창의적인 컨텐츠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죠? 꼭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변에 분명히 창업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헤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컨텐츠를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드리는 문서나 다른 다양한 컨텐츠들을 더 자주 접하시면서 본인도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에도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